그리고 2017년에 리플 2.0이 시작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리플은 다른 하지만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이질적인 소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이 결제 이외에 가치 저장과 분산된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가상자산 시장의 구글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현재 5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사와 미 SEC 간의 미등록 증권 소송 속에 리플사의 경우 나쁘지 않은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과연 XRP는 2022년 그리고 2023년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XRP의 경우는 시가총액과 거래량을 보았을 때 6위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과연 XRP는 6위에 만족할 만한 코인일까요? 현재로서 비트코인이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가상자산의 시초이자 비트코인이 곧 블록체인이기 때문인데 비트코인이 없었다면 과연 다른 암호화폐들이 나왔을까 싶기도 하지만 사실 역으로 올라가 보았을 때 리플사의 경우는 초기 P2P 시스템으로 라이언 퍼거라는 인물이 2004년 설립을 하였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비트코인이 먼저 세상에 등장을 하여서 기존의 리플사는 사장되어 버리며 비트코인 업계에서 당시 저명하다고 알려진 크리스 라센과 제드 맥켈럽을 영입하여 지금의 리플사의 모습이 갖추어지게 되었죠.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공개한 백서가 비트코인의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대체할 자가 없던 분권화된 가상자산이었으며 혁신적이었지만 현재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더욱 우월한 코인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전 세계에서 매일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자금들이 비트코인을 통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 XRP의 거래 대금은 아직 이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것 자체가 어떠한 관점에서 보면 XRP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리플의 유동성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확대가 되고 있죠. 또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리플의 거래량은 곧 XRP를 현금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걱정을 없애주게 됩니다. 리플로 무언가를 이제 거래한다면 다시 현금화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단계에 이미 도달을 한 것이죠. 이러한 이정표 자체가 리플의 관계자들과 투자자들이 기다려왔던 순간이고 이제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리플사와 이들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해명이 가능합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마케팅 대상이 주로 XRP를 사용할 만한 은행만이 주요 마케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더 중요한 대상은 어찌 보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과 저와 같은 일반 대중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리플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은 기존의 전통적인 기득권 세력들, 거대 은행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은행이 리플의 가치를 인정하느냐 않느냐는 리플의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죠. 또 하나 금융기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규제 당국의 분노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리플사는 2012년 첫 출범 이후 일반 투자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매우 신중히 해왔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영향력은 전고점 대비 상당 부분 하락을 하였지만 3에서 4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는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커진 것이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그 영향력은 시간이 갈수록 급격하게 확대가 되고 있는데 금융 애널리스트들이 보기에 크립토 마켓 시장은 이제 처음에 그저 웃긴 이야기에 불과했을 것이고 주류 언론들이 크립토 마켓을 다루는 기사에서 이 같은 분위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크립토 시장의 경우는 시가총액이 연 단위로 보았을 때 거의 수직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리플사의 경우는 지난 2018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를 영입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는
은행과 금융기관과 같은 리플의 주요 고객뿐만 아니라 일반 크립토 투자자들과 같은 대중들이 리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을 했다는 강력한 증거이죠. 리플이 고용한 인물은 톰 체닉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그의 경력은 이제는 메타로 바뀐 구 페이스북의 광고 및 비즈니스 통합부서의 커뮤니케이션 매니저였는데 리플이 이 같은 사람을 채용한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 올바른 단어를 고르고 사용하는 것의 중요성을 매우 잘 알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 것을 말이죠. 특히 페이스북과 같은 강력한 소셜 미디어 기업의 출신의 인사를 영입했다는 사실을 주목할 만한데 이는 리플이 서로 완전히 다른 두 부류의 소비자들을 상대한다는 점에서 이는 과연 적절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리플 자체는 그리 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부족했고 직원도 부족했고 재정 역시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었습니다. 리플사 창업 초기 크라켄 거래소의 CEO 제시 파웰에게 이제 20만 달러의 투자금, 약 현재 환율로 2억 6천만 원 정도를 투자받은 것을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리플사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한된 시간과 인력 그리고 자원을 가지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 말이죠. 리플의 선택은 그들 앞에 있는 매우 보수적인 은행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때문에 XRP 커뮤니티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는 기업적인 측면에서 매우 옳은 결정이었죠. 그들의 선택은 대개 옳은 방향이었습니다. XRP 원장과 리플렛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통합하여 핵심 역량을 발전시켰는데 다른 가상화폐들이 ICO를 통해 대대적 선전을 나섰던 반면 리플은 마케팅 이전에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플 2017년에 리플 2.0이 시작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리플은 다른 하지만 같은 중요성을 가지는 이질적인 소비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은행과 개인 투자자들이죠. 개인적으로 이와 같은 리플의 이해는 2016년 CME 그룹으로부터 미겔 바이어스라는 인물을 영입함으로써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지금은 다른 기업의 CEO로 이직을 한 상태입니다. 이때 당시에 미국의 바이어스의 경우는 이제 크립토 마켓에서 꽤나 주목받는 아이콘과 같은 사람이었고 2017년 5월 컨퍼런스 스테이지에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리플을 위한 굉장한 광고가 되었었습니다. 리플사의 경우는 이 인물을 영입한 이후에 리플의 투자자들과 접촉을 하면서 XRP 유동성을 확대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는 시장의 잠재력과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분명한 목소리를 보내는 것이었는데 현재 시장을 천천히 살펴보다 보면 불장일 때 쏙 들어갔던 논란이 하락장일 때 다시금 불거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크립토 마켓이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인데요. 아직까지는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전문가들의 경우 크립토 마켓의 시장 규모가 약 2조에서 10조 달러 정도로 형성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은 크립토 마켓 시장의 규모가 대략적으로 현재의 금의 시장 규모로 형성될 것으로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제 현재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금의 경우는 전 세계 자산 순위 중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15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의 규모 자체도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를 보았을 때 현재 크립토 마켓의 시장은 점점 더 확장될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결국엔 금의 시가총액을 비트코인이 흡수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XRP의 경우 각각의 효용성을 따질 때 가치 저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분산된 어플리케이션, XRP는 결제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물론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모든 가상자산이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각각의 크립토 프로젝트는 동일하지 않으며 현재 전 세계에는 수백 개의 뛰어난 프로젝트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친화적으로 진행하는 탈중앙화 정신에 반하는 프로젝트는 리플뿐인 것이 사실인데요. 이제 리플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코디우스를 통해 스마트 계약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더리움과 같은 생태계의 확산 또한 XRP 유동성 공급 즉 대출 플랫폼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리플은 은행과 금융기관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 크립토 중 글로벌 수준의 거래 처리가 가능한 것은 오직 리플뿐이죠. 과연 리플이 결제 이외의 가치 저장과 분산된 어플리케이션 부분에서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가상자산의 구글이 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무리 미워도 정이 든다고 할까요? 이 리플 XRP가 그러한 저에게는 좀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017년 초부터 리플에 투자하기 시작해서 수익을 내기도 손실을 보기도 하였습니다. 2018년 1월에는 계속 오르는 코인마켓을 보면서 한 방을 노렸다가 크게 물려서 강제 존버를 당하기도 했죠. 그렇게 2021년이 되며 그간의 물타기를 통해 오랜 기간 XRP의 평단가를 낮춰가며 가격 흐름을 주시하게 됩니다. 이제 간간히 나왔던 호재라는 소식들은 대부분 뜬 소문으로 이제 끝이 났고 실제 눈에 보였던 호재들 또한 가격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XRP를 경험하다 보니 경험이 쌓이고 나름 시장에 보는 눈도 생겨난 것 같은데 이제 과거를 생각해보면 XRP의 가격은 정말 순식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간 수많은 조롱과 심지어 스캠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가며 온갖 비난 속에 속이 이제 쓰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뭐든지 시기가 맞아야만 한다고 하죠. 그간의 비난과 조롱이 2021년 당시 잠깐이긴 하지만 거래량 기준으로 1위에 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SEC가 리플을 상대로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내용을 시작으로 소송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대형 거래소들에서 리플이 상폐가 되죠. 아직 제대로 이렇다 할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소들의 이러한 모습은 몸살이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때 당시 조금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확정이 되면서 크립토 마켓의 우호론자라는 점이 호재로 작용하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크립토 시장, 블록체인에 대한 방대한 지식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에 플레어 네트워크로 인해서 더 이상 XRP는 통화 교환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아직도 스파크 토큰을 발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메인넷은 이미 출시가 된 상태이죠. 실제로 플레어 네트워크 프로젝트의 경우는 공부하면 할수록 확장성이 크며 가상자산의 미래를 논하기에는 충분한 훌륭한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현재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XRP의 가격은 눌려있고 또 이상하게 메이저 탑10 안에서는 계속 머물러 있으며 긍정적인 소식들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참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XRP의 매력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XRP의 가격이 $10가 되면 말이 안 된다, 100달러가 되면 말이 안 된다, 부자가 너무 많이 나온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XRP를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 $10까지 홀딩하고 계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감히 생각을 해본 건데 이제 $3만 돼도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중에 80%는 매도할 것이며 $4가 되면 90%는 매도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는 역사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를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